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김남국 저격에 앞장선 코인 전문가 두 사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남국 저격에 앞장선 코인 전문가라고 함은 위정현이라는 사람과 변창호라는 사람, 이 두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자칭 코인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많은 언론들로부터 그냥 공인된 코인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지금 뭐 대중들한테 코인 전문가라고 그냥 다들 그냥 공인이 됐다라고 알려져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은 코인 전문가가 맞는 걸까요? 제가 좀 여기저기 뒤져봤습니다. 제가 사실 코인 전문가 아니죠. 코인 전문가가 아닌 건 물론이고요.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김남국 의원이 코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대놓고 코인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요. 사석에서는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대해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봅니다. 일단 코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저는 부정을 해요. 왜? 모든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그 독립적인 가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코인은 독립적인 가치가 없죠. 그냥 깡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어느 가격을 부여하고 이것이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여하튼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둘째치고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코인 전문가들이 꽤 많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조금만 코인에 우호적이었다면 저 그쪽에 무슨 업체에 이사 정도로 갔을 수도 있어. 진짜 농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저기 옛날에 그 MBC의 그 의학 전문 기자로 출연하셨던 신재원 기자 아십니까? 저랑 같이 그 용감한 기자들에도 출연했던 그 분인데 저랑 71년생으로 나이는 같고요. 근데 저보다 이렇게 빠른 7일이라 좀 빨리 움직였죠. 하여튼 간에 그 신재원 기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양반도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업체를 하고 있어요. 코인에도 살짝 손을 좀 담근 걸로 알아요. 자, 그 외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블록체인 관련된 업체를 하고 있고요. 코인 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기도 했고. 꽤 많아. 이래저래 꽤 많아. 여튼 간에.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물어봤습니다. 취재를 좀 해봤죠. 취재를 해봤더니 위정현도 그렇고 이 변창호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동네에서는 듣보잡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래? 라는 식의 얘기를 합디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얘기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김남국을 두들겨 패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 저 사람들 알고 봤더니 코인 전문가가 아니고 코인 업계 쪽에서는 쟤들 뭐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더라. 목소리가 큰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더 가깝다. 혹은 코인 애호가 정도이지 코인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더라.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코인 전문가들이 맞는가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 얘기들은 대부분 다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하고 변창호라는 사람이 뭐 여기저기 나와서 떠든 얘기를 거의 비판 없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코인 업체 위메이드에 쳐들어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위메이드 그 경영진들을 향해서 쏟아낸 여러 가지 의혹들, 질문들,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코인이라든지 뭐 에어드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써준 질문을 그냥 앵무새처럼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써준, 누군가가 써준 그 질문 역시도 사실은 이 국민의힘 얘네들이 뭔가 밝혀내고 추적해서 알게 된 내용이라기보다 위정현, 변창호라는 이 두 사람이 제기한 의혹들을 리바이벌하는 수준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위정현, 변창호 이 두 사람은 국회의원들이, 공당이, 우리나라 여당이 인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인된, 아니 실력을 갖춘 사람이냐, 공인까지는 둘째 치고요, 실력을 갖춘 사람인지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은요, 중앙대 교수고요, 게임학회장입니다. 게임학회 학회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게임학회 학회장인데 과연 이 사람은 전문가이냐, 혹은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 게임학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게임학회 내부에서도 과연 이 사람이 과연 게임학회로서 뭐 게임학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전광훈과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게임학회를 대표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닌데, 게임학회 어떤 회원들의 어떤 의견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자신이 독단적으로 뭔가 일처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은 또 그렇고요. 그러면 변창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저는 이 변창호라는 사람은 사실 더 이상해요.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은 그나마 그런 대로 이해가 될 만한, 자기 딴에는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고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게임학회하고 코인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스럽죠. 왜냐, 게임학회는 말 그대로 게임을 하는 데잖아요. 게임과 관련된 학회지 않습니까? 게임이잖아요. 게임 말 그대로. 근데 이 코인은 게임하고는 또 별개의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 게임 중에 코인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게임이 있기는 하죠. 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게임하고 뭐 게임 학회에서 코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게임 학회장이 코인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어렵죠. 그죠? 예, 뭐 좋아. 그렇다 쳐.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럼 변창호라는 사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얼굴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정현이라는 사람은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은 신분이 뚜렷한 사람이죠. 예? 대학 교수이고 과거에 어떤 어떤 행적을 보였던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완전 사기꾼? 아니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시기 하죠. 자, 그런데 이 변창호라는 사람은 어떠느냐? 변창호라는 사람 여러분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 모르겠거든요.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이 사람이 과연 이 블록체인 혹은 코인 업계에서 전문가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변창호라는 사람한테 알려져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커뮤니티 운영자라는 거. 코인 관련 커뮤니티 운영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 사람이 과거에 뭔 일을 했으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커뮤니티 운영한다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정치 전문가네? 그죠? 전문가 맞나요? 자, 유튜브 운영하면 다 정치 유튜브 운영하면 다 정치 전문가가 되겠다. 그죠? 뭐 블로그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 전문가가 되는 거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옛날에 그 드루킹도 사실은 국제 관계학 외교 전문가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되는 건가? 되게 맞나? 자,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이 과연 전문가냐고. 특히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위정현이라는 사람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죠. 대대적인 공세를 펴서 마치 김남국이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저지른 양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였느냐? 위메이드, 그러니까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든 위메이드라는 회사로부터 김남국이 뭐 불법적인 뭐 정보라든지 뭐 이익을 취했다. 그런 의혹을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위정현.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 그랬다? P2E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입법 로비가 진행됐으며 그 입법 로비 한가운데 김남국이 있다라는 식의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P2E가 아마 게임에 등장하는 코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행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긴 하는데 이 게임이 이제 게임에 등장하는 어떤 아이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롤 같은 경우에도 아이템 같은 게 있는데 이 아이템을 보통 거래를 해가지고 뭐 돈을 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 아이템이 확률성 아이템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야말로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성 아이템이라는 건 사실 도박을 말합니다. 자, 이거를 합법하기 위한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 뭐 있었다 치고. 근데 그 입법 로비하고 김남국하고의 관계는 아직, 문제는 그 부분이죠.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 입법 로비하고 김남국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지는 못해요. 자기한테 입법 로비가 들어왔었다라는 얘기만 하지. 그거하고 김남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한테 들어왔으면 지가 그럼 범죄를 저지른 거네. 자, 근데 여하튼 간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하튼 이 문제 때문에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은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지금 당한 상태입니다. 위메이드가 한국게임학회를 형사 고소했고 앞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기서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허위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위메이드가 입법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위메이드가 입법 로비를 했다라는 주장은 허위다. 두 번째,
위메이드가 김남국한테 뭔가 특혜를 줬다라는 것도 허위다. 자, 이 두 가지는 가짜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정현은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은 자신한테 입법 로비가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자신한테 들어온 입법 로비하고 김남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한테 들어온 입법 로비하고 위메이드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떠들고 있는 내용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죠.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소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소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죠.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리바이벌을 해줍니다만, 이 사람이 고소를 당했고 그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당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고소야 솔직히 말하자면은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불만스러워 가지고 이 사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다 쳐요. 자, 그런데 고소뿐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지금 이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는 이미 거의 널리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고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위메이드가 위정현 씨를 현재 위정현 씨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게임 학회가, 즉 위정현 씨가 위메이드에게 돈을 요구했다. 위정현이 돈을 요구하고 다녔다. 후원금을 달라고 했다. 게임 학회에 후원금을 내달라. 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정현 씨,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메이드가 폭로를 했어요. 즉 뭐냐? 달리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사실상 이 위정현이라는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요구를 하다가 업체한테, 관련 업체, 코인 업체한테 돈을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돈을 주기는 줬는데 이렇게 좀 티껍게 줬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위정현 학회장은 전광훈 같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임학과 교수들, 게임학계 회원들인 교수들이 나서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게임학과 교수들이 위정현 교수에 대해서, 자, 저 사람 하는 꼬라지가 아무래도 전광훈 같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학회장인 거는 좋은데 왜 학회 이름으로 지 마음대로 성명서를 발표하느냐. 성명서를 발표하려면은 회원들의 좀 의견도 묻고 좀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데, 지가 회장이라고 떡하니 지멋대로 이거 발표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광훈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학과 교수들은 위정현 회장이 전광훈 같다. 이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게임학회를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과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위정현이라는 사람은요, 게임학회 학회장입니다. 코인 학회장이 아니에요.
게임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 코인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게임 학회가 이 코인하고 좀 관련이 있는 곳임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게임 학회장이 코인의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분은 최근에 이 코인 관련된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후원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액수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혹은 후원금을 낼 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경우에 대해서 사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 위메이드만 해도 이번에 지금 이 위정현 게임 학회장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위메이드만 해도요, 위정현 씨한테 2,800만 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뜯겼다고 합니다. 위정현 씨한테 그렇게 2,800만 원을 냈대, 후원금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낸 거는 5월 8일이었대요. 이 과정에서 위정현 씨가 요구한 액수를 맞춰주지 못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또는 돈을 주면서도 제때 주지 않거나 주는 과정에서 위정현 씨 기분을 나쁘게 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적인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게임 학회 내부에서도 위정현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게임학과 교수들도 위정현 씨를 비판하면서 왜 네 개인의 의견을 게임학회라는 단체 의견인 것처럼 떠들고 있느냐? 구성원의 동의가 없는 성명서,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너 하는 꼬라지가 꼭 전광훈 같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 위정현 씨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은 김남국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혹은 위정현이라는 사람이 꺼내놓는 여러 주장들을 근거로 김남국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위정현은 위정현이고요. 두 번째,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변창호라는 사람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 얼굴 읊는 전문가입니다. 왜 얼굴 읊는 전문가냐? 지금까지 이 사람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언론에서 직접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변창호라는 이름이 맞기는 한 걸까요? 과연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일까요? 왜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변창호라는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여러 언론에서 지금 기사를 써대고 있어요. 근데 왜 변창호라는 사람은 자기 얼굴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심지어 MBN 같은 경우는요, 이 변창호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놓고 정면으로 얼굴을 따지 못하고 뒤통수만 땄어. 이게 바로 그 뒤통수 사진입니다. 왜 이 사람은 얼굴 없는 전문가여야만 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 무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대요. 변창호의 코인 재테크라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창호의 코인 재테크? 근데 지금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라고 돼 있죠. 코인 재테크라며. 근데 코인 사관학교는 또 뭐지? 이름도 참 다양하다. 그죠?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은 뭐다? 커뮤니티 운영자입니다. 커뮤니티 운영자가 과연 전문가인가요? 물론
커뮤니티 운영자도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운영자가 전문가가 되려면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실적을 남겼다. 이 정도로는 확인할 수 있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커뮤니티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변창호라는 사람은 김남국의 것이라면서 뭐 코인 지갑을 막 공개하고 그랬어요. 과연 그게 김남국께 맞을까요? 자, 언론에서는 이 변창호라는 사람의 말을 근거 삼아서 그런 말도 했어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이 숨겨놓은 또 다른 지갑이 발견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은 과연 김남국의 그 지갑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코인 관련된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지갑, 전자지갑의 번호를 알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추적을 할 수 있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완전히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는 안 되는 경우도 있대요. 예, 뭐 탈중앙화 이런 데는 되고 탈중앙화가 안 된 데는 또 된다 그러더라고요. 탈중앙화가 된 데는 뭐 추적이 가능하고 탈중앙화인 데는 이 코인 그 거래소를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디다. 여하튼 이 사람이 과연 전문가 맞습니까? 이 사람이 꺼내놓은 이런 주장들이 과연 진실일까요? 검증 없이 이 사람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김남국의 코인 지갑이다 라고 했으면 이게 무슨 다른 무슨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 운영자라며 커뮤니티 운영자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어쨌건 한번 검증을 거쳐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검증조차 하기 전에 사실인 양 낙인 찍어 놓고 지금 하는 게 이게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공개를 못해? 이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연 이 사람은 얼굴 없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자, 이 얼굴 없는 전문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게 한국 게임학회에서 대놓고 이렇게 무슨 학술 대회라는 걸 열었대. 토론회를 열었대. 이 토론회에 뭐 위정현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등장을 했어. 얘는 뭔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등장했는데 보세요. 여기 이 토론회에 변창호라는 사람이 와서 변창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무슨 의견을 냈다라고 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게 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용을 뭐 인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김남국을 공격하는 자료로 쓰고 있고 심지어 김남국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김남국을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도 삼고 있어요. 바로 이 발표를 근거로 해서.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변창호가 등장하나요? 자, 자세히 볼까요? 위정현, 예지선. 나머지 두 사람은 이병욱, 이수화. 그럼 변창호는 어디 있는데? 변창호 어디 있는데?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뭘로 참석했다? 전화 연결로 참여했다. 전화 연결로 참여했다. 아니, 공개적인 토론회에 나오지 못하는 전문가가 있나요? 왜 못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전문가라고 온 언론에서 떠받들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걸까요? 자, 지금 변창호라는 사람은
김남국을 공격하는데 최일선에 지금 나서 있는 사람입니다. 김남국의 가상자산 주소를 찾아냈다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일까요? 과연 자기 얼굴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가상자산 주소를 공개한다? 이거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과연 이 사람은 얼굴 없는 전문가가 맞는 걸까요? 예. 제가 그래서 변창호라는 사람을 좀 살펴봤습니다. 변창호라는 사람은 지난해부터 이 위믹스, 그러니까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발매한 위믹스라는 코인에 대해서 상습적이고 전문적으로 비난을 해왔습니다. 전문 비난러예요. 상습 비난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프로 비난러, 이름이 그렇네. 전문 비난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요. 이름을 조금 표현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프로 비난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 비난러. 상당히 오랫동안 작년 3월부터 계속 비난을 퍼부어왔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비난을 퍼부었느냐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무슨 커뮤니티하고 이 뭐라 그러죠? 유튜브 방에서 주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변창호의 코인 재테크라는 이런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 과연 언론에서 인용을 할 정도로 신뢰성이 검증된 사람인가? 라는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창호의 코인 재테크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텔레그램에서 변창호의 코인 사관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냐, 자기가 코인을 사모으는 이유라든지 무슨 코인을 절대 사서는 안 되는 이유라든지 무슨 업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전문가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기보다 주식 리딩방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같은.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어려웠지. 보세요. 여기 유튜브 올라있는 영상도 보세요. 그렇죠. 팬케이크 사용법, 코리니 디파이 가이드, 과연 디파이로 돈 벌 수 있을까? 이게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주식 리딩방 수준이에요. 왜 주식 전문가라고 떠버리는데 사실 전문가라고 하기 좀 모한 거시기한 그런 사람들 좀 많지 않습니까? 딱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리딩방이다. 전문가라고 본인이 자처할 수는 있겠으나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그리고 다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변창호의 코인 재테크라는 이 유튜브 한 보니까 뭐 영상이 한 5, 6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0, 60개 되는 그 영상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BNB 코인을 사모으는 이유, 뭐 비트코인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디파이로 돈 벌 수 있는가, 뭐 디파이 가이드. 자, 이 정도는요, 사실 주식 리딩방 정도밖에 안 되죠. 본인이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는 있겠으나 언론에서 전문가라고 공인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는, 이 정도 가지고 전문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해 줍시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과거 행적도 상당히 불투명해요. 자, 아예 대놓고 변창호는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양반의 주장, 변창호는 사기꾼이다 라는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그 원한이 많이 깔려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변창호가 김남국을 적여냈다, 풋! 이렇게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게시할 정도면 사실 나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살펴봤어요. 과거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변창호 씨의 코인 재테크라는 유튜브 방 내용입니다. 읽었더니 이렇게 소개를 됐어요. 읽지 않는 매매, 복리의 마법. 멤버 수는 1433. 이거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네이버 무슨 그 커뮤니티 같죠? 딱 주식 리딩방 수준이죠. 내용부터 읽지 않는 매매, 복리의 마법. 변창호의 코인 재테크. 자, 요 변창호의 코인 재테크라는 것이 그대로 유튜브 계정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텔레그램으로 넘어가면은 변창호의 코인 사관학교가 됩니다. 참 희한하다, 그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과거에 뿌꾸미, 변창호의 코인 재테크, 재테크하는 언니, 머니연구소, 위너스 투자클럽, 비트팩토리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사고치고 걸릴 때마다 이름 바꾼 거 아니냐? 마치 라더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코인 말하죠. 라더견네처럼 세탁소 차린 거냐? 라더견은 얼굴이라도 공개했지 너는 왜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느냐? 라는 저격글까지 올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변창호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남국을 까는 데 나설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라고 소명 정도는 해야죠. 근데 지금 상황은 소명조차도 없고요. 소명할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자기 얼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은 김남국을 저격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자산을 공개를 했다? 지 얼굴도 못 가는 사람이 김남국의 가상자산 지갑을 공개를 했다. 그 공개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오죽했으면 얼굴 숨기고 그때그때 이름 바꾸는 사기꾼이라는 비난이 나옵니까? 자, 우리가요,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뭔가 주장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신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니냐. 만약에 책임을 못 지게 되면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기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얼굴 공개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틀렸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 내가 왜 이렇게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그 소명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소명도 없이 제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면 그 뭡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한 신뢰를 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얼굴이 없으면 어찌 돼? 내가 여기서 변창호라는 이름으로 막 떠들다가 딴 데 가서 샥 바꿔서 변호창이라 그러든가, 여기서 장용진으로 했다가 다음에선 정용진으로 했다가 다음엔 장진용이라 그랬다가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얼굴과 이름을 공개 안 하면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얼굴 공개하고 이름 공개하면은 사기를 못 치고 사기쳐서 문제가 되더라도 제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소명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근데 이런 사람은 뭐다?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튀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짓말하고 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 얼굴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김남국을 공격한다고? 그게 과연 정당합니까, 언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이 문제 꼭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을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저는 의심스러워요. 자, 오밤중이 뉴스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도 너무 길어졌네요. 원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매번 빨리 끝낸다고 하면서 빨리 끝내지 못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